2022학년도 수능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내일 학교에 가서 이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출력도 가능하게 될 텐데, 일단 교육과정 평가원을 통해서 수능의 전반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수능은 우리 가채점에서도 얘기했지만 불수능이었다.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다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와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출제위원들,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했던 각종 기관들이나 현직 교사들하고의 약간 체감의 난이도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았나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꼈고, 또 그 결과가 실제로는 정말 불수능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채점 결과 보도 자료라고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올해 수능은 44만 8,138명이 응시했습니다. 원래 한 50만 조금 넘게 접수했는데 한 5만여 명 정도가 결시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국어, 수학, 영어 이런 식으로 거의 99% 가까이 이렇게 응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선택형 수능이라 그랬죠.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인문에 해당하는 우리 문과라고 하는 학생들이 보는 게 확률과 통계고, 실제로 인문계열에서는 확통을 보든 미적을 보든 계야를 보든 이렇게 어떤 구분을 두지 않는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과에 해당하는 학과들은 미적 아니면 계야를 보게끔 하는 대학들이 주로 있죠. 하지만 국어는 그 구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자, 그리고 우리 탐구에서는 우리 인문 쪽에서는 생윤이 1등, 사회문화가 2등 가장 많이 선택했고요. 나머지 응시했던 인원하고 비교해보면 생윤과 사회문화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 쪽에서는 지구과학 1 1등, 생명과학 1 2등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따가 볼 점수대하고 한번 보시면 충분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응시자의 탐구 영역 응시 비율을 좀 볼 텐데, 일단 수학을 먼저 보자면요. 수학은 자,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우리 흔히 말하는 문과 학생들이 이제 사탐을 선택하면 이게 전형적인 문과잖아요. 거의 85%가 이렇게 됐고, 사탐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4.9, 5.8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3월달부터 시행됐던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서 미적 기하를 보는 게 더 점수 시스템상 유리하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이렇게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수학의 미적과 기하를 선택하면서 과탐을 보는 비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과 학생들이 90%가 넘죠. 그리고 이과 학생들 중에서 또 과탐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탐을, 그러니까 과탐을 보면서 확통을 선택하는 인원이 한 70% 정도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국어 같은 경우는 사탐을 선택하면서 화작하는 게 51%, 사탐 선택하면서 엄매하는 게 40%, 과탐하면서 화작이 42, 과탐하면서 엄매가 55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는 무조건 화작을 하고 이과는 엄매를 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수학은 문과는 확통, 이과는 미적기하 이렇게 된다는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실은 수능에서는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찌됐건 그 국어에서의 1등급 점수가 131점입니다. 표점이 2등급이 124점. 전년도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실은 이따가 표준 점수의 어떤 도수를 좀 보여드릴 건데, 1등급은 131이지만 국어에서 최고점은 149점인가 7점, 149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점수 차이가 상당히 높죠. 그만큼 수능이 어려웠던 얘기죠. 전체 평균이 낮아졌기 때문에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1등의 점수는, 만점 맞은 학생의 점수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수능에서의 핵심 중에 핵심은 국어 상위권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물론 우리가 최저학력으로서의 수능을 바라보는 거라면 고민할 필요 없고요. 내일 성적표 받아봐서 내가 1, 2, 3 안에 들었느냐만
따져보면 되고요. 이제는 이 수능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정시에 지원한 학생들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리자면 이 표점 같은 1등급이라도 149점부터 131점까지 그 다음에 1과 2 사이의 이 표점 이 구간들 좀 우리가 참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점수가 137점 그 다음에 2등급 127점인데 수학도 1등급 만점 맞은 학생은 147점입니다. 표점이.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국어 만점자는 두 자릿수지만 수학 만점자들은 몇천 명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수학 만점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추정하기로는 다 이과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문과로서의 어떤 교차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어려울 거라고 참 예상을 많이 했는데 1등급이 반토막 났죠. 예년 대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2, 3등급까지 여러분 흔히 말하는 70점 이상까지는 50% 넘어 50% 거의 가까이 되죠.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2, 3등급이 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최저를 맞추는 기반은 어느 정도는 갖춰놓지 않았을까. 하지만 정시로서의 영어를 놓고 보면 1등급과 2등급에서 뭐 감점을 하든 가점을 하든 아니면 그 등급 대비해서 환산 점수를 주든 아무튼 1등급자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사도 최저로 보는 대학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4등급까지는 웬만하면 거의 다 들어오고요. 3등급까지, 3, 4등급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사가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사탐과탐도 등급별 표점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년도하고 비스무리하지만 전년보다 표점이 올라간 영역들이 더 많다. 그 이유는 사탐과 가탐마저도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탐의 마지막 사회문화 이렇게 되고 과탐에서도 이렇게 전년하고 좀 비교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시로서의 서울 상위권의 대학들은 올해 서울대는 표점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서울대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만점 맞았을 때 가장 높은 표점을 보였던 구간은 영역은 지구과학 2였습니다. 선택은 별로 안 하지만 지구과학 2에 만점 맞은 학생이 2명이 있는데 그 학생이 70점 상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서울대학교만 놓고 보면 이런 탐구 과목에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이른바 변환 표준 점수를 100분위 기준으로 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그 점수 잘 확인하셔서 탐구에서 유불리를 좀 가늠하시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능 전체 인원은 44만 8천 명이 우리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는 역대로 가장 많이 줄었죠. 42만 명 조금 안 되게 시험을 응시했는데 42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좀 더 늘었고요. 그 다음에 확통과 미적 퍼센테이지 말씀드렸고 사탐 과탐도 거의 뭐 반반씩 이렇게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탐 과탐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 생윤과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었고 30%, 31%, 3% 이렇게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우리 응시를 놓고 보면 이게 전체 인원의 99.7% 정도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조금만 더 보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2021학년 같은 경우는 42만 1000명 정도가 봤으니까 여기서도 조금 몇백 명씩만 더하면 전체 인원이 될 것 같은데 보시겠지만 아주 계속 줄다가 작년도보다는 올해 좀 더 늘은 거죠. 그죠? 42만 명에서 44만 8천 명이니까 한 3만 명 정도 안쪽으로 좀 늘은 겁니다. 늘었다는 얘기는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수시에도 그래서 경쟁률이 많이 늘었잖아요. 정시에도 늘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서울 상위권에서 이제 정시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상충하는지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봤더니 전체 인원은 쭉 줄고 재학생 주는 만큼 졸업생들 주긴 주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똑같이 줄려고 보기 어렵죠. 특히나 정시가 는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이른바 재수생, 연수생들이 늘어나서 거의 30%에 가까운 숫자의 졸업생, 검정고시생들이 접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시에서 엄청난 변수일 것 같고요. 올해도 나중에 더 자세한 수능 분석을 좀 봐야겠지만
아마 재수 N수생들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자료가 정말 중요하죠. 내가 서울대 연고대를 쓰는 입장이라면 누적 등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영어학과 아니 국어 1등급 표준 131점이었습니다. 2등급은 124점이죠. 근데 같은 1등급이라도 만점 맞은 1등급은 149점입니다. 무려 18점이나 차이가 나죠. 올해 국어에 같은 1등급이라도 어떤 점수로서 1등급 됐느냐, 상당히 메리트, 무려 18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1등급이 아니다. 그리고 만점 맞은 사람 28명이 있습니다. 만점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레벨이 61명 누적해서, 그러니까 요 구간에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정시에서 메리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시로 곧장 갈런지 아니면 수시가 납치될런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국어 잘 본 이른바 대박난 사람들은 정시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에 반해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137이었죠. 표점이 18,000명, 17,000명 거의 비슷한데, 뭐 4%니까 비슷하겠죠. 근데 2등급 컷은 표점이 127입니다. 국어는 124였는데 수학 127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수학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등급도 131이고 137이고, 다만 만점자를 비교해놓고 보면 수학의 만점자는 147, 국어는 149. 수학 국어 만점자는 28명밖에 안 되지만 수학 만점자는 무려 2,700명이나 됩니다. 그 2,700명이 이른바 확통을 본 문과 학생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미적과 기하를 본 이과 학생일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1등급, 여기 2등급, 이전에 6월달, 9월달 평가원에서 봤던 모의고사 평가를 놓고 보면 많이 양보해도 8대2의 비율로 미적 기하가 8, 그 다음에 20%가 확통 같은데, 요 정도의 요 5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숫자 중에서 수학 잘 본 친구들이 이 메리트를 가지고 요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정시 입시의 최고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내가 서울대 연고대 개념이라면 석체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될 여러 기관들이나 교육청에서 나오는 누적 도수를 좀 보시고, 예전에 보여드렸던 가군, 다군, 다군의 모집 민원들을 봐서 그 석차 안에 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그 다음 레벨들, 뭐 서강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중경외 이런 레벨들 갔을 때는 이제 누적 도수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른바 배치표에서 제시하는 그 점수 안에서 어떤 영역이 나한테 유리한지, 국어 잘 본 사람한테는 국어 많이 뽑아주는 대학, 수학 잘 본 친구한테는 수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 영어 잘 본 친구들은 예를 들어 영어가 1등 맞았습니다. 그러면 영어 1등급도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왜냐하면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영어를 높게 보는 영역들에 지원하면 좀 유리하겠죠. 자, 사탐 같은 경우는 각 그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거 비교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변환 표준 점수를 잘 보시고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1등급 컷이 이렇게 되는데, 최고 만점 맞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점수를 토대로 해서 이제 당장 우리가 원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최저를 맞추냐 못 맞추냐, 수시에서 수능을 사용할 그런 입장이라면 내일 성적표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할 친구와 또 슬퍼하고 낭망할 친구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점수를 기초로 해서 정시에 원서를 지원할 학생들은 좀 더 세밀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그 파악한 위치를 토대로 지원을 하는데, 내가 잘 본 과목들, 그죠? 상대적으로 내가 잘 본 과목을 유리하게 쳐주는 그런 대학들을 찾아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이 점수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희망하는 대학 군별로 한번 정시 지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수능 성적표를 나눠주는 그러한 장면을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꼭 여학생들이 울면서 이렇게 좌절해 있는 모습들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내일도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좌절하는 친구보다 오히려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런 학생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겨울을 보내기를 기대합니다.